그날 밤 남편 핸드폰에서 이상한 녹음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실수로 녹음된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안에 들려온 건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의 숨소리와 신음이 섞여 있었어요. 파일은 10분 가까이 이어졌고 술 따르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목소리. 그건 분명히 성관계 중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정지 버튼조차 누를 수가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오늘의 실화 사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덧 8해가 넘었고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저 역시 일과 육아에 치여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무거운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는 모습, 그걸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던 제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서로에게 무심해진 건지 아니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가끔은 저 자신도 헷갈렸어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에 대한 책임감으로 버텼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괜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저 일이 많아서겠거니 하고 넘겼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면 그냥 힘든가 보다 하고 대화가 줄어들어도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됐어요. 주말이면 남편은 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요즘 다들 그렇지라고 생각했죠.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아이와 함께 웃으며 놀아주는 모습에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도 그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결혼 초에는 달랐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했고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도 가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자기 세계에 빠져들었고 저 역시 일과 육아에 지쳐 그런 변화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이 남편이랑 데이트는 자주 해? 라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우리는 이미 그런 시기 지났어라고 대답했죠. 그게 결혼 생활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에게 무심한 채로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채로 우리의 일상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면 그저 조심히 다녀와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고 제가 야근을 한다고 해도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어요. 그런 무심함이 어쩌면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균열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가끔은 남편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괜히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밤늦게 울리는 메시지 소리에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저는 그런 제 마음을 의심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에 스스로를 다그치곤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져도
주말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져도 저는 그저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가끔 남편 얘기가 나오곤 했어요. 너희 남편은 어때? 요즘도 바빠? 그런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늘 바빠. 요즘 회사가 힘든가 봐. 그러면 친구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죠. 그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거니까 고마워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그래서 피곤하고 무뚝뚝해진 거라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어요. 그저 모든 부부가 겪는 과정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지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고, 저는 아이를 재우고 있었죠. 남편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왠지 모르게 그날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처음 보는 녹음 앱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눌러봤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온 건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옆에는 여자의 숨소리와 신음이 함께 들렸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지? 혹시 성폭행?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약 10분 정도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에게 술을 따라주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건 명백히 성관계를 맺는 소리였어요. 여자의 신음소리, 남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대화. 저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오해하지 마. 나중에 무고라도 당할까봐 녹음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고라니? 그럼 정말 성폭행이라도 한 건가? 아니면 그냥 변명일 뿐인가? 남편의 표정은 너무나 담담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혹은 이미 준비된 대답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8해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이런 비밀을 갖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남편이 바람을 피울 만한 이유가 있었나?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실수였을까? 하지만 그 녹음 파일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일부러 녹음을 했다는 건 그만큼 계획적이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무고 방지라는 변명. 그게 정말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 순간 떠올린 변명일 뿐일까요?
그 녹음 파일 속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구일까? 어떻게 만났을까? 얼마나 오래됐을까? 온갖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그 의문들 사이로 슬픔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 가족은, 우리 아이는, 나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새벽녘 저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녹음 앱을 열어보니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에 빠졌죠. 그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의 파일, 여러 명의 여자. 날짜를 보니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 1년도 더 된 파일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마치 좀비처럼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하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인가? 그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어떻게 만났냐고, 얼마나 오래됐냐고. 질문을 쏟아냈죠. 남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몸만 섞은 거야. 감정은 없었어.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오히려 남편은 제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왜 내 폰을 뒤져?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프라이버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게 프라이버시의 문제인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바람이 아니라고. 다른 여자랑 잤는데.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더 냉정해졌어요. 그냥 육체적인 거야. 너랑은 상관없어. 나는 집에 돌아오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8해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인가? 아이의 아빠인가?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야.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그럼 동료인가? 아니면 거래처 사람인가?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니. 그 여자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얼마나 자주 만났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몇 번 안 됐어. 이제 그만 물어봐. 나 출근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고?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하는 저 태도는 뭔가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녹음 파일의 소리가 맴돌았고 남편의 냉정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의 친구 중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라는 친구였죠.
남편과는 대학 동기로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남편의 최근 행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남편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또 그 얘기야? 이미 다 설명했잖아.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설명이라고? 넌 그냥 사실만 인정했을 뿐이야. 왜 그랬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잖아.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냥 일시적인 실수야.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고,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제 됐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실수라고. 녹음까지 하면서 한 행동을 실수라고. 그리고 조심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요? 더 이상 들키지 않게 조심하겠다는 건가요? 넌 정말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냥 넘어갈 일이야.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 단지 들키냐 안 들키냐의 차이일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남자가 그렇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이 사람은 정말 양심이라는 게 없는 건가요? 그럼 나도 다른 남자랑 자도 괜찮겠네. 제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다른 문제지. 여자는 달라. 그 이중 잣대에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아니면 둘 다 하면 안 되는 거고. 남편은 그 말에 화를 냈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른 거야. 민수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한숨을 쉬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그 녹음 파일. 너희 남편 그거 친구들한테도 들려줬었어. 웃으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남편이 그런 파일을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말하기 좀 그랬는데. 너희 남편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몇 년 전부터 그랬어. 우리한테도 자랑하듯이 얘기하곤 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몇 년 전부터라고요? 그럼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술자리에서 주로 그랬어. 자기가 얼마나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지, 어떤 여자를 꼬셨는지. 그런 얘기들이었지. 처음에는 그냥 허풍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더라고. 심지어 증거까지 보여주고 그랬으니까. 증거라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진이나 영상, 녹음 파일 같은 거. 가끔 보여주곤 했어. 우리가 말렸는데도 계속 그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녹음하고 그걸 친구들에게 자랑했다니.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이건 여성을 대상화하고 자랑거리로 삼는 끔찍한 행동이었습니다. 민수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친구라서. 미안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바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여자를 자랑거리처럼 소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집에 돌아와 남편을 마주했을 때 저는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고? 저는 그날 밤 아이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양심이 없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아이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 이후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어요. 대부분은 불편해하며 대답을 피했지만 몇몇은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너희 남편 여자 만나는 거 거의 취미처럼 생각해. 심지어 점수까지 매기더라. 한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점수라니요? 마치 게임이라도 하듯이 여성들을 평가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구역질이 났어요.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술자리에서 녹음 파일을 틀어놓고 다들 들으라고 했어. 우리는 다 불편해했는데 너희 남편만 웃고 있더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는지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일종의 취미처럼 여겨왔다는 점이었어요. 여성을 유혹하고 관계를 맺고 그걸 녹음해서 자랑하는 것. 이건 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민수와 다른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가 그 녹음 파일을 친구들에게 들려줬다면서?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거 흔한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흔한 일이라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녹음해서 공유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오히려 저를 비웃듯이 말했어요. 넌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 다들 그래. 단지 말하냐 안 하냐의 차이일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기본적인 인간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남편 나랑 자고 그 다음 날 바로 다른 여자랑도 잤어요. 당신만 몰랐나 봐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어진 메시지를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녹음 파일 속의 여자였어요. 당신 남편 나한테 녹음한 거 협박용으로 썼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이거 퍼뜨린다고.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남편의 무고 방지용 변명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 녹음은 여자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저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정하고 이해심 많고. 하지만 관계를 맺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차갑게 변하더니 나중에는 그 녹음 파일로 협박까지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그 파일을 퍼뜨리겠다고.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구역질이 났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남편인가요? 제가 아이의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인가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남편,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여자들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최소한 셋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나랑 자고 난 바로 다음 날에 만났대요. 당신 남편이 자랑하듯이 말했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여러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그것도 서로에게 자랑하듯이 말했다니.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점이었어요. 왜 이제야 연락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후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그 녹음 파일이 퍼질까봐.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당신 남편이 그 파일을 이미 친구들한테 보여줬다는 걸.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됐고, 당신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더 알게 됐어요. 남편은 그 녹음 파일을 단순히 협박용으로만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했고, 심지어 일부는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는 거였어요. 당신 남편 그런 파일들을 모아두는 것 같아요. 마치 트로피처럼요. 그 여자는 자신이 어떻게 남편을 만났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었다고 해요. 남편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점점 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됐고 결국 관계로 이어졌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관계를 맺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목표를 달성했다는 듯이 냉정해졌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 관계를 녹음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동의했어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협박용이었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그 파일을 퍼뜨리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의 메시지를 통해 저는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업무상 만나는 여성들에게 은근히 접근했어요. 소셜 미디어로 시작해서 출장이나 회식 자리에서 기회를 노리고 그 패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접근했다가 점점 더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관계를 맺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당신 남편은 처음에 정말 다정했어요.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고, 내 고민에 공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됐죠. 하지만 관계를 맺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목표를 달성했다는 듯이 냉정해졌어요. 그 여자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더라고요.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마치 대본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이건 습관이고 취미였으며 중독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온 성실한 가장은 그저 가면에 불과했던 거예요. 남편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 저는 그 여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더 알게 됐어요. 당신 남편은 여자들을 점수로 평가해요. 얼마나 쉽게 넘어오는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좋은 소리를 내는지. 그런 걸로요. 그리고 그걸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마치 게임의 점수를 자랑하듯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구역질이 났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남편인가요? 제가 아이의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인가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여러 여자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연락하면서 알게 됐죠. 당신 남편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중 일부는 당신이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사 동료나 당신 친구의 지인이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건가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그 생각을 하니 더욱 수치스러웠습니다. 마치 모두가 저를 뒤에서 비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 저에게 말을 거는 모습, 모든 게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여자의 메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제가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 맞아. 근데 그게 뭐? 너랑은 상관없잖아. 그 여자는 남편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련 메시지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점점 더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졌죠. 당신 남편은 정말 교묘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 얘기만 했는데 어느새 내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취향이 비슷하다며 공감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다 연기였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와는 더 이상 감정이 없고 그저 아이 때문에 함께 있는 것뿐이라고요. 당신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는지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용해 다른 여자들의 동정심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저에 대해 안 좋게 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당신이 이기적이고 남편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부부 관계도 거의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저를 비난하며 자신의 바람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회사 후배인 지훈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왜 연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선배님,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선배 남편분이 회사 단톡방에 올린 파일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톡방이요? 무슨 파일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녹음 파일이요. 여자들이랑. 그런 파일들이요. 회사 남자 직원들 단톡방에 올렸는데 누가 신고를 했어요. 지금 회사에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그 녹음 파일들을 회사 단톡방에 올렸다고요? 그것도 여러 개를. 이건 단순한 바람을 넘어서 범죄에 가까운 행동이었어요. 그 파일에 누가 나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몇몇은 회사 여직원들이에요.
그리고 거래처 직원도 있고, 심지어 인턴도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사 여직원들이라고요? 그럼 권력 관계를 이용한 건가요? 그리고 인턴이라니. 얼마나 어린 직원이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에 구역질이 났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중 한 명이 고소를 준비 중이에요. 성폭력이나 불법 촬영으로요. 선배님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소라니요? 그럼 이건 정말 범죄였던 거예요? 남편이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김서연이라고 마케팅팀 신입사원이에요. 작년에 입사했는데 선배 남편이 멘토라고 접근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멘토라고요? 그럼 정말 권력 관계를 이용한 거였군요. 저는 그 생각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이용한 후 그 증거를 수집해 자랑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파일들이 언제부터 올라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처럼 한두 개 올렸는데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매주 새로운 파일을 올리더라고요. 1년 전부터라고요. 그럼 그동안 남편은 계속해서 여성들을 유혹하고 관계를 맺고 그걸 녹음해서 자랑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 생각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 파일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내부 조사 중이에요. 모든 파일을 삭제하라고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고 일부는 다운로드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김서연 씨가 고소를 준비 중이니 곧 경찰 조사도 시작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 조사라니요? 그럼 이 일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건가요? 저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한 남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파일에 나온 여성들은 모두 동의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대부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김서연 씨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단톡방에 올라간 걸 다른 직원을 통해 알게 됐대요. 그래서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여성들의 동의 없이 그런 파일을 만들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니. 이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지훈 씨, 정말 감사해요. 알려주셔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선배님께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곧 경찰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남편이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고? 그것도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생겼다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뭔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씻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았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업무상 문제.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저에게 숨기려고 한다니. 정말 단톡방에 올린 파일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8해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인가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넌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여자들을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리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농담이었어. 다들 그렇게 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농담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걸 공유하는 게 농담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게 범죄라는 걸 몰라? 이제 고소당할 수도 있다며?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했어요. 그런 일 없어. 다 해결될 거야. 나 이혼할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넌 나 없이 못 살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와 아이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너 같은 사람과는 살 수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우리 가족이잖아.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웃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을 운운한다니. 지금 저는 완전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고 아이와 놀고 저를 아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남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져요. 그동안 제가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한 건지 자책감도 듭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제 눈에는 공허함만 가득해요. 이제 저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만났고 필요한 서류들도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남편은 아직도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고 아이와 놀고 저를 아내라고 부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져요. 그동안 제가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한 건지 자책감도 듭니다. 가끔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 이런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나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더 아파요. 아빠 없이 자라게 될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숨기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에요. 지금까지는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컸는데, 이제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한때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믿었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의 모든 말이, 모든 눈빛이 무섭기만 합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무섭고, 너무 역겹고, 너무 헷갈립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위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던 저에게 갑자기 찾아온 충격적인 진실. 남편의 이중 생활과 끔찍한 행동들. 그리고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해요.